아직 철이 덜 들어서일까요? 동화 같은 뮤지컬 영화 원카를 보는 내내 가슴이 뛰고 행복해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누군가는 유치하고 진부하다 평한다지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덕분에 잠시라도 꿈꾸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설렘을 기억해냈다면 제게는 충분히 고마운 작품이었습니다. 영화는 작가 로알드 달의 소설을 영화화한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주인공 윌리 원카의 과거 이야기를 그립니다. 영화 스토리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초콜릿을 만들어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겠다는 오래된 꿈을 간직한 원카가 여러 역경을 딛고 꿈을 이루어가는 내용입니다. 영화 곳곳에는 사회 풍자 요소들이 담겨 있고 관객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독특한 연출과 영상미 그리고 음악도 돋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다루고 싶은 내용은 영화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어쩌면 진부하게 느껴질 만큼 고전적인 그 메시지를 저는 결코 가볍게 넘기고 싶지 않습니다. 어린이와 같이 받아들일 마음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허락되는 보물과 같은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원카의 어린 시절 그의 어머니는 이런 말을 유언처럼 남깁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꿈에서 시작한단다. 그러니 네 꿈을 간직하렴. 네가 세상에 초콜릿을 나눠줄 때 나는 바로 네 곁에 있을 거야. 원카는 어머니가 해준 이야기를 가슴속에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선명하게 미래를 그리고 있었던 만큼 그 꿈의 모습을 기준으로 매일의 하루를 살아갑니다. 수년의 시간 동안 세계를 돌아다니며 초콜릿을 연구하고 간절하게 준비한 원카는 마침내 세계 최고의 초콜릿 장인들이 모여있다는 도시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고생하며 갈고 닦은 실력으로 자신만의 초콜릿을 세상에 선보이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 물정에 어두워 사기를 당해 빚쟁이가 되기도 하고 그의 실력을 견제하는 초콜릿 회사 대표들에게 지속적으로 방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가 찾아간 달콤 백화점의 모습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몽상 금지라는 표지판이 붙어있는 그곳은 이미 3명의 초콜릿 카르텔이 장악한 욕망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카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방법을 찾고 때를 기다립니다. 그가 매일 꿈꿔왔을 미래에 대한 확고한 그림은 그의 고되고 지루한 현재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어줍니다. 이러한 원카의 집념은 원카와 함께 세탁 노동을 하던 동료들의 무기력한 마음도 움직이게 합니다. 어른이 되어가며 혹은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오랜 시간 잊고 지내던 마음속 무언가가 다시 꿈틀거리며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플라밍고들이 원카로 인해 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훨훨 날기 시작하는 것처럼 원카의 동료들은 다시 꿈꾸는 법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카는 플라밍고들을 향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을 향해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왜 날지 않을까? 자신이 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저는 영화 원카를 보면서 최근 읽었던 책 퓨처 셀프의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벤저민 하디가 쓴 퓨처 셀프는 흔한 자기계발 서적과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개인적으로 특별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책입니다. 읽다 보니 어느새 밑줄까지 그으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자에 의하면 사람은 미래의 자신과 더 깊이 연결될수록 실제로 자신이 원하는 현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는 과거가 현재의 나를 만들었다는 생각만 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자신이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느냐에 따라 현재가 다르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더 강조합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에 맞추어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 속 원카의 여정이 그러했듯 원하는 미래에서 출발하여 오늘을 재구성하라는 메시지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말장난 같지만 이 미묘한 차이는 실로 다른 결과를 낳게 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현재의 당신의 모습이 무엇이든 바로 지금이 미래의 당신에 대한 증거다. 미래의 나에 대한 믿음과 집념이 얼마나 큰지는 당신의 지금 행동과 생각을 통해 증명된다. 미래의 나와 단절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앞의 급한 일들에만 시선을 빼앗깁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도파민이 잠깐 활성화되는 쾌락에 빠져 지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기적인 보상만 추구하면 미래의 나는 어떤 식으로든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명확하게 이미지화하고 자주 그 미래의 모습에 감정을 이입하다 보면 오늘의 나의 생각과 행동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 속에서 원카는 달콤 백화점에 들어서며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이 꿈꿔왔던 초콜릿 가게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자신이 이루고 싶은 미래의 모습을 이미지화시키고 생생하게 느끼는 모습입니다. 소위 시각화, 심상화라고 불리는 작업입니다. 미래의 모습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실제로 인간의 뇌는 객관적인 현실과 상상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만들고 있는 미래에 대한 증거가 점점 많아질수록 그 미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현재의 나를 움직이게 하고 성장하게 합니다. 영화 원카에는 많이 생략되었지만 원카가 꿈을 위해 준비한 수년의 세월은 알게 모르게 원카에게 미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었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고한 그림을 갖고 사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더 현명한 선택을 하며 살게 됩니다. 저자는 확신에 차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한때 탈출구로 삼았던 순간적인 쾌락만 쫓던 행동들이 고통스러워질 것이다. 이렇게 저자는 미래와 현재를 연결하여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 나가는 원리와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책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 짧게나마 소개해드린 영화 원카의 이야기와 책 퓨처 셀프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셨는지요? 누군가에게는 현실성 없고 진부한 동화 이야기 정도로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마음 깊은 곳 잠자고 있던 무언가를 건드려주는 달콤한 초콜릿처럼 다가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아직까지 꿈의 힘을 믿어보고 싶습니다. 상상만 해도 꿈이 이루어진다는 허무맹랑한 말을 믿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 원카가 그러했듯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 한 번쯤 모든 것을 걸고서 전념해보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루를 시작할 때 잠시라도 시간을 내서 원하는 미래를 마음속으로 그려보고 또 이루고 싶은 것을 문장으로 만들어 써보기도 하고 소리내어 읽다 보면 적어도 그날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마음가짐과 자세만큼은 달라진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미래의 나와 더 자주 긴밀히 연결될수록 오늘의 내가 더 괜찮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혹시 모릅니다. 그렇게 밀도 높은 하루들이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점차 꿈꾸던 미래를 닮아가고 있을지도. 크든 작든 거창하든 소소하든 모든 꿈은 다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원카에게 초콜릿이 그러했듯
우리도 우리의 하루를 가슴 뛰게 하는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찾았다면 마음껏 꿈꾸고 상상하고 행동해서 그 꿈을 꼭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